반갑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은퇴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자산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을 포함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분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조금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좀 구성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사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청자분의 좀 사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벌써 이제 은퇴를 좀 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2주택을 지금 갖고 계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자, 현재 갖고 계신 자산 금액이 약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제가 항상 원칙과 기준 얘기를 좀 꼭 하는데, 자, 원칙 중에 하나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고 신규, 새롭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또 움직이는 이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 규제 지역으로 이 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규제 정책을 하는 이 바로 상품은 바로 이 주택인데, 자, 주택 기준으로 보면 1주택, 나 혼자 단독으로 갖고 있는 1주택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투자를 하다 보면 주택수가 많아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에 대한 부분, 이 결국은 돈을 벌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지만 실제 뒤돌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새는 바로 이런 비용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거기에 자금 기준, 특히나 이제 현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타인 자본을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느냐가 또 포인트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대출을 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결국은 돈 있는 분들만 돈 벌게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존의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자, 지금은 이제 좀 시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바로 신규 틈새 쪽의 투자 원칙.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투자 지역에 제한은 걸리지만, 자, 이 부분 안에서도 인구와 정책이 많이 양호하고 선호되는 쪽으로 당연히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일반적인 투자 물건 중에, 자, 지금 투자하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향후에 매도되는 미래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양도 차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벌은 만큼의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를 얼마나 줄이는 바로 이 세금 할인 정책이 되는 이러한 상품 쪽의 원칙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자본이 없을 때에는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분명히 대출, 정부가 딱 대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데, 자, 이런 부분을 거꾸로 금융 지원을 받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숙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면, 자, 최근에 상품 중에, 자, 주택이 아닌 상업용 쪽에, 그렇다고 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자, 이 부분이요, 최근 정부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더 육성시키겠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금과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바로 그런 상품인데, 아시겠지만, 자, 이 부분이 정부에서
긴 시간 동안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금 승인되고 있는 이 건수로만 놓고 보셔도 자, 이게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인데 자, 아직까지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하고 일반 우리 오피스 상업용 같은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도요. 자, 세제 혜택,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다라는 부분. 거기에 정책 자금이라 그래서 이 대출하지 않는 조건, 대출도 들어갑니다만 풍부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일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되면서 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사무실의 공간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주로 사업에 의해서 매출을 일으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 면적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새로운 수익형 기준의 상품을 좀 더 세분화 상품을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 당연히 지금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이 바로 세금 감면이 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투자하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도심권 안에요. 기업체가 조그만 기업체가 아니라 이 대규모 특히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에 대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그만큼 업무 환경, 기업 경쟁력 갖춰진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아파트도 들어가시면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비용들 또 절감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타인 자본 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주택, 2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 지역 내에서는 대출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기본적으로 80%에서 70%의 타인 자본을 적은 이자율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 있고요.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공실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정적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원칙, 바로 이러한 차별적인 바로 이런 상품들에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은퇴하신 이후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안전적인 상품을 좀 더 고려하시라는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주택을 뭐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규제 지역들도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추천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언급을 하셨는데 어디 지역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